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6일 6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5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5장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집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나오고 그 뒷부분들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다른 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이 절판이 됐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철학책은 원래 이제 좀 안 팔리는 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절판되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다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래서 그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 책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5장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범주 개념, 고유 개념, 속성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좀 더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실체라는 개념이 뭐냐, 실체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범주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10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서 양, 뭐 실체, 뭐 관계, 뭐 비교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 다 언급했는데, 실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실체가 뭔지 설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하는 거는 이제 실제하는 대상을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철수, 해피, 나비 이런 것처럼 특정한 개체 존재들, 특정 존재들을 지칭하는 게 이제 실체다. 첫 번째 의미인 거고, 이걸 이제 첫째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실제라는 말이 더 맞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실제하는 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들이 쭉쭉쭉 뻗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범주적 개념으로서의 실체가 있는데요. 인간이나 동물 같은 것들을 이제 실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범주적 개념 같은 경우는 다수의 존재를 포함하는 걸 말하죠. 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의 인간 존재들이 포함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로서의 이제 실체인데, 이 실체가 이제 앞으로 철학사에서 더 자주 빈번하게 쓰이는 실체고, 이 첫 번째 실체를 가리켜서는 뭐 실제라고 말한다던가 존재라고 말한다던가 아니면 대상이라고 말한다던가 사물이라고 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갈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범주적 개념으로서의 실체는 뭐 본질, 실체, 이데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맥락에 따라서 조금 그 표현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선호하는 표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실제 대상을 말하고 어떤 그 범주적 개념을 말하고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실체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참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와 실체의 수러 관계인데요. 실제하는 대상과 범주적 개념의 관계, 수러 관계를 살피게 되는데, 이 수러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는 주어가 있고 그 수러가 있잖아요. 이 지금 인간은 잠깐만요. 인간은 철수의 수러가 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인간이 주어고 이 철수의 수러가 된다라는 건 수러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수러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주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는,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어가 어떤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러가 되려면은 주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은 적절한 수러고, 설명이 안 되는 표현이라면은 좀 적절하지 못한 수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실제와 실체의 수러 관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러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인간은 철수의 수러가 되지만 철수는 인간의 수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수는 인간이다, 이런 말은 되지만 인간은 철수다,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간이라는 영역 안에서 하나의 일종이에요. 일종. 그렇다 보니까 인간을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철수만 설명을 하면은 나머지 인간에 대한 설명을 온전하게 못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철수는 인간의 수로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하나마나 비슷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한 거나 안 한 거나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어렵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철수를 바탕으로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인간이라는 걸 정확히 규정해줘 했을 때 철수를 제시하면은 철수 말고 다른 거는 인간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이건 몇 번 나왔던 얘기죠. 반면에 인간 같은 경우는 철수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여러 존재들이 가지는 공통적 특징에 대한 그 범주화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철수도 어차피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철수는 인간이다 했을 때 철수라는 게 뭐 개는 아니구나, 고양이는 아니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좀 더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란 말은 오히려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인간의 정의는 철수의 수로가 되지만 철수의 정의는 인간의 수로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인간이란 무엇이야? 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철수의 수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인간은 직립보행하는 동물이다 라는 규정으로 놓고 본다면 철수는 직립보행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죠. 맞는 말이 되죠. 지금 보게 되면은 철수는 인간이다 해서 인간을 직립보행하는 동물로 바꾼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철수는 안경 낀 더벅머리 스타일의 남자다,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은 안경 낀 더벅머리 스타일의 남자다, 이러면은 인간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인간이 철수를 설명할 수 있지만 철수가 인간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개념은 실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음으로 해서 범주 개념, 고유 개념, 속성 개념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없으면 범주 개념과 속성 개념도 없다. 그래서 철수라는 존재, 뭐 영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인간이라는 개념도 생기는 거고 철수의 속성인 하양이라는 개념도 생기는 거고, 이렇다라는 점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실제와 가까운 개념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지금 보게 되면 실제로부터 개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개념들 중에도 실제랑 가장 가까운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고유 개념이 일단 제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유 개념이라는 건 철수라는 이 명칭과 같거든요. 근데 이 실제, 이 하나의 실제를 가리켜서 철수라 하자라는 꼴이랑 같기 때문에 철수랑 이 하나의 실제랑은 동일한 것을 말하게 돼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이제 범주 개념입니다. 뭐 인간이라던가 동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철수의 실제와 가깝다. 뭐 하양이라던가 뭐 밝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철수하고 좀 멀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식으로 그 속성보다 범주 개념이 실제와 더 가깝냐라고 보게 되면은 실제들을 나타내는 개념이 범주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성 같은 경우는 실제와 무관해요. 실제를 나타내지 않고 실제가 가진 특징만 말하기 때문에 실제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고유 개념, 범주 개념 이렇게가 이제 실제와 가깝다. 속성 개념은 실제와 가깝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게 뭐냐면요. 이 범주 개념 같은 경우는 뭐 하위 범주 개념이 있고 상위 범주 개념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철수라는 고유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범주 개념, 뭐 영이랑 뭐 민수랑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거랑 이제 개라는 거랑을 이제 또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나와서 동물이라는 범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상위 범주죠, 동물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가 더 가깝습니까? 인간 동물 중에 뭐가 철수랑 더 가깝습니까? 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철수랑 가장 가까운 거는 인간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런 개나 이런 걸로 섞여가지고 한데 뭉텅그려서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나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집합이 나 더 가깝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물은 지금 인간의 집합을 넘어서서 하나의 집합이 더 있는 상태니까 철수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범주 중에 더 훌륭한 범주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건데요. 이제 개의 범주, 소의 범주, 인간의 범주, 이게 실체로 바꿔도 상관없을 거예요. 개의 실체, 소의 실체, 인간의 실체, 즉 어떤 실체도 다른 어떤 실체보다 뛰어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로 있다는 거는 그냥 실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 뭐 개의 실체, 뭐 소의 실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실체일 뿐이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더 뛰어나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 간에 뭔가 뛰어나다,
뭐 덜 떨어졌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범주 간의 실체 간의 가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이 우등한 동물, 열등한 동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이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게임기로 해야 될까요? 뭐 친구 철수가 가진 게임기랑 그다음에 영희가 가진 게임기랑 그다음에 누가 가진 게임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게임기로서 다 같아서 이게 뭐 실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가야 되긴 할 텐데 모르겠네요. 일단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개의 실체든 소의 실체든 인간의 실체든 뭐가 더 일단 실체로서 뛰어난 건 없다. 그냥 실체로서는 다 똑같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고, 개개의 존재로서 가게 되면은 개랑 소랑 인간이 있을 때 뭐가 더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가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실체 간의 차이, 범주 간의 차이를 지금 언급했다라는 점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범주 개념은 준실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범주 개념은 실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진 않지만 실제에 가까운 거를 지칭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범주 개념 자체가,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철수도 포함하고 영희도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를 지금 포함은 하고 있어요. 둘 다를 지칭하고는 있죠. 그래서 잠깐만요. 예, 둘 다를 실제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 맞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속성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를 설명하기는 하는데, 네, 실제가 철수는 하얗다, 영희는 까맣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실제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어떤 외계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외계인이 토끼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범주 개념으로 답하면은 토끼는 동물이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토끼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대략적으로 폭이 이제 좁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속성 개념으로 답을 하게 되면은 토끼는 엄청 빨리 먹어 이러면은 이 외계인은 여전히 토끼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그냥 토끼라는 존재가 갖는 습성은 알지만 그게 어떤 존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속성 개념은 이런 엄청 빨리 먹는다와 같은 속성 개념은 실제를 설명하긴 하지만 토끼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오늘 좀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려가지고. 네, 됐다. 네, 보겠습니다. 지금 범주 개념도 성질을 지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앞서 조금 한 것 같은데, 범주 개념도 성질을 지닌다는 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은 육지 생활하는 특징, 두 발을 가지는 특징, 두 손을 쥐는 특징 등등을 다 갖췄을 때 이제 뭐 인간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이 특징은 어느 정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겪을 수 있지만 고정된 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범주 개념을 보게 되면 유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근데 유라는 건 뭐냐면 동물에 해당이 된다면 종이라는 건 인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인간의 성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인간은 육지 생활하고 두 발을 가지고 두 손을 지닌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을 때 동물은 이 특징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인간은 동물의 일부니까 동물의 일부는 육지 생활하며 두 발 두 손을 지닌다 라고 하면서 참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범주 개념도 성질을 지니고, 뭐 그 다음에 더 상위 범주가 하위 범주의 성질을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위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범주 개념은 실제 안에 있는가? 네, 이 얘기인데 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범주 개념은 실제 안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여기서 보게 된 것처럼 철수나 영희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범주 개념은 철수나 영희의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철수의 이 한 부분의 속성이 아니다 이거죠. 뭐 하향이라던가 뭐 딱딱함이라던가 뭐 갈색이라던가 이런 성질들이 철수를 구성하고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범주가 이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범주는 철수나 영희, 민수 뭐 이런 여러 도의 뭐 이런 여러 인간들의 바깥에 이것들을 규정해주는 한 보따리 같은 거죠. 그래서 철수나 영희가 이 인간이라는 보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개념은, 범주 개념은 철수나 영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범주 개념과는 다른 속성 개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속성 개념 같은 경우는 실제 수로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철수가 하얗다라는 말은 가능한데, 앞서 이제 봤던 거랑 좀 다르게 속성 개념의 정의는 실제 수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이라는 게 검정에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속성 개념의 정의를 이제 설정을 한다면, 철수는 하얗다라고 했으니까 이에 맞춰서 그 하향의 정의를 철수에게 대입해 보면 철수는 검정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철수와 이 하향의 정의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철수는 검정에 반대되는 것이다 했을 때 이거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 속성 개념의 정의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범주 개념 같은 경우는 그 실제의 수로가 돼요. 철수는 인간이다의 이제 수로가 되죠. 철수의 수로가 되죠. 근데 범주의 정의도 실제의 수로가 됐단 말이에요. 예. 철수는 인간이다 했을 때 인간이 직립보행하는 동물인 경우에, 철수는 직립보행하는 동물이다 하면은 말이 둘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속성 개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 개념은 실제의 수로도 가능하고, 그 범주 개념 자체가 실제의 수로도 가능하고 범주 개념의 정의가 실제의 수로도 될 수 있는데, 속성 개념은 그게 아니야. 속성 개념은 그렇지 않아. 차이가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얗다라는 이 속성 개념이 그 범주 개념처럼 여겨질 수 없는 이유에 해당되는 이런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복잡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모든 개념은 실제의 수로다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개념은 실제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실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개념들은 다 실제를 설명하는, 실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범주 개념과 속성 개념들은 모두 실제의 수로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모든 개념이 실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다. 아까 본 것처럼 철수를 통해서 인간 개념이 생기고 하향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철수를 설명하는, 철수는 인간이다, 철수는 하얗다 라는 식으로 수로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속성 개념은 범주 개념의 일종이다 라는 건데요. 이 하향이라는 게 우리가 철수의 속성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별도의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수한테 일부 적용이 된 거지 하향 전체가 철수의 일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추상적이면서 하나의 속성, 하나의 범주 개념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근데 범주 개념은 어땠나요? 범주 개념은 하나의 포대기라 그랬죠. 근데 하향 같은 경우는 약간 철수한테 녹아들어 있어요. 속성 개념들은 약간 녹아있기 때문에 범주 개념과 속성 개념이 좀 다르다. 범주 개념은 실제의 일부가 아니지만 속성 개념은 실제의 일부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개념들이 지칭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유 개념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실제 대상과 1대1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존재와 1대1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범주 개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들을 가리키는데, 이 특징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속성 개념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죠. 특징을 갖춘 어떤 존재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범주 개념이다. 존재에 대한 개념은 맞다. 그냥 단순히 어떤 속성, 어떤 특징만 말하는 속성 개념과는 다르다 라는 점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범주 개념은 대립되는 것이 없다라는 건데요. 범주 개념 같은 경우는 대립되는 것이 없죠. 왜냐면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있을까요? 뭐 천사가 있다면 악마가 대립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는 이 단일 특징 개념이 이제 서로 비교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개념이나 개라는 개념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대립되지는 않습니다. 10cm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대립되는 게 없고요. 10cm와 대립되는 게 뭐 11이 될 수도 없고 12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립되는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대립이 되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단일 특징을 개념이거나 개념 간의 비교를 하는 경우에 대립되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단일 특징인 하양, 검정 같은 경우는 서로 특징이 검정의 부재를 하양이라고 하던가 하양의 부재를 검정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그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모순율이 적용되는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같은 경우는 대체로 모순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일정한 속성을 지녀야 되는데 이 일정한 속성을 지니면은 다른 속성을 못 갖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순율이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경우로서 이 단일 특징의 개념들, 뭐 색이라던가 뭐 양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단일 특징을 갖게 됩니다. 단일 특징이고, 그래서 모순율에 따라서 하나만 딱 정해줘야 되는데 이 정해지고 나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하나의 또 개념이 그것에 상실된 상태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가볍게 하면은 그냥 하얀과 검정은 대립이 된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립되는 개념이 있고, 큼과 작은 같은 경우도 비교를 통한 대립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과 그 다음에 개를 놓고 봤을 때 크다 작다에 대한 개념이 또 생기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했을 때 인간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개념이 생기는데 그 개념이 이제 대립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됐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지금 순서 맞죠? 순간 이제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체에 더 덜 부합되는 실체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부합하지 않고 이러는 그런 뭔가 실체가 있냐, 실제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는 실체가 있을 때 누군가는 장애를 지녔고 누군가는 장애를 지니지 않았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 다 인간의 실체 안에 다 정상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더 부합되고 덜 부합되고 불완전하고 덜 완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란 실체 자체는 모든 인간의 종류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병 들어 있는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실체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상적인 인간도 인간의 실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다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나 없거나죠.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다 보니까 소수 존재로서 인간 실체에 지금 부합되는 상태,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 같은 경우는 다수로서 인간 실체에 부합되는 상태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뭔가 더 부합되고 덜 부합되고 이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수가 0이보다 더 인간의 실체에 부합한다 이런 거 없어요.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인간의 실체에 부합한다 이거 없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인간의 실체에 부합한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속성의 경우에는 실체에 더 부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어떤 하나의 특징을 가리키고 그 특징이 얼마나 적합하냐, 얼마나 더 밀접하냐에 따라서 이제 더 낫다, 더 아니다 이거에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 같은 경우도 어떤 물체가 더 하얀색을 띈다면은 실체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이 더 아름다움에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존재성에 대한 부분, 존재 자체에 대한 뭐 본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주 개념이나 고유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서 실체에 부합되는 정도는 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속성 같은 경우에는 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속성 개념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범주 개념이나 실제 같은 경우는 대립되는 특징을 수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인간은 하얗거나 까맣다, 철수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속성 개념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속성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단일 특징에 대한 개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양은 뭐 하양이다 라고 하거나 뭐 하양은 까만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존속돼야 된다 해야 되나, 절대적으로 특정 특징을 함유해야만 해요. 절대적으로 다른 특징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딱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특징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더욱 대립되는 특징도 지닐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향은 까말 수 없고 뜨거움은 차가울 수 없고 이런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되는 특징을 전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속성 개념하고 범주 개념이나 실제 개념이 이 차이를 분명히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반박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말과 의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대립되는 특징을 지닌다. 참 거짓이라는 거 대립되지 않느냐. 말과 의견은 어떤 땐 참이고 어떤 땐 거짓인 이런 특징을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어오는 게 철수가 앉아있다라는 말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고 했을 때 철수가 실제로 앉아있으면 참이 되죠. 근데 철수가 앉았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간만 참이고 나중에 되면 거짓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답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런 비슷한 사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말의 경우, 지금 네가 말한 경우하고 내가 말한 경우는 다른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지금 보게 되면 앞서서 인간은 하얗거나 까맣다라고 하거나 뭐 철수는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했잖아요. 이걸 놓고 보게 되면은 인간 그 자체가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주어가 변화하는 현상을 겪는다 이거예요. 네, 어떤 그 주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현상을 겪는다라는 거죠. 근데 말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철수가 앉아있다는 말을 고수했을 때, 그러니까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말이 변화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이 말 자체가 참이었다가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인간 이 존재는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 변화를 겪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참 거짓 여부가 어디서 부여되냐면 상황에 따라 부여되는 반면에 인간은 대립되는 거를 자기 안에 수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말과 인간에 대해서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속성 개념은 분명히 이거 못하고 인간이라는 범주나 그 존재는 실제는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거를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5장의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하겠다 했는데